안녕하십니까? 예, 정창권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 중에서 그 마케팅 부서, 그러니까 신상품과 신사업을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Eager Sellers and Stony Buyers라는 제목의 아티클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업들은 정말 좋다고 열심히 강조하지만 살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돌처럼 싸늘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란 책하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제 6장의 변화 프레임의 내용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조선닷컴의 H별 탐구란 시리즈로 칼럼을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신상품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꼭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저자입니다. 존 거빌이라는 이 마케팅 교수는 The Curse of Innovation, 바로 우리 신상품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개념, 혁신의 저주. 예, 좋은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더라는 그런 개념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예, 혁신적인 신상품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웹밴이라는 이 회사는 90년대 말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을 일으켰죠. 1조 2천억의 투자를 좀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2001년도에 부도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닷컴 역사상 최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이 아이디어가 떴을 때, 이 아이디어에서 1조 2천억 원이나 일어난 돈이 투자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이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네, 세그웨이 1999년도에 발명이 됐었는데 스티브 잡스 오타가 있네요. 스티브 잡스마저도 혁신적이다, 엄청나게 호평을 했던 상품입니다. 그런데 고작 18개월 동안에 6,000대밖에 안 팔린 저주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드라마에도 간혹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TiVo라는 랩탑 박스라고 얘기하나요? 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전문가들은 정말 호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600 밀리언 달러 영업 손실을 일으키고 거의 시들시들해 가고 있죠. 네, 신상품 사업 또는 신사업에 대한 일반적 운명이 왜 이렇게 되는지 볼까요? 단적인 예로 미국 일용 소비재 제품의 운명을 볼까요? 매년마다 3만 개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안에 매달에서 사라지는 것이 70에서 90% 가까이 다 사라지는 거죠. 상품 하나 출시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밤새워서 아이디어를 회의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 확신이 들었을 때야 신상품을 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3만 개의 제품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 황금 쥐덫, 금 쥐덫의 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덫은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능 또는 다른 부가적인 기능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쥐덫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들 소비자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맥락을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업은 비이성적으로 자신들의 혁신 제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과대 평가하고 오버밸류하고, 소비자들은 비이성적으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상품, 현재 내가 익숙한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과대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혁신적인 제품들은 이 갭을 못 넘게 되면 바로 실패로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많은
마케팅어들은 많은 생산자들은 이걸 모르면 이거 왜 모를까요? 네, 바로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마케터들이 생산자들이 금과 옥조를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상대적 우위론, relative advantage, 1962년도에 로저트가 만든 개념이죠. 즉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면 기능적으로 우월하다면 팔릴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더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올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바꾼 일대 혁신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지죠. 2002년도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모스 트부스키하고 다니엘 카네만 이 두 사람이 만든 개념이죠. 행동경제학. 여러분께서는 넛지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비이성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것을 슬쩍 찔러주면, 옆구리 찔러주듯이 하면, 넛징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업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개념의 원론, 이 본원지가 해당됩니다. 아쉽게도 트부스키는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카네만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크게 세 가지 개념이 핵심을 이룹니다. Gain and loss, the status quo bias, the endowment effect. 이 세 가지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신상품 개발, 그다음에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gains and loss, 예, 손실 회피 성향이 있더라. 사람들은 손실 회피 성향이 있더라라는 개념인데요. 그 한글 밑에 있는 loss impact가 gain impact보다 크다는 저 말과 오른쪽에는 그래프, 이게 정말 핵심을 이룹니다. 그래프를 볼 거예요. 그래프의 포인트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측 상단의 기울기하고 좌측 하단의 기울기가 다르지요. 즉, 한 단위 gains, 이익이 늘어났을 때의 value, 커지는 value하고 한 단위 적어졌을 때, 손실됐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value가, 가치가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달라요? 네,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value예요. 느낌이에요. 따라서 같은 값이라도 사람들은 같은 단위라도 사람들 더 이 손실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역량을 보면 2.5배나 된다는 그 연구 결과까지 있게 되죠. 바꿔 말하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했을 때에 기존 제품보다 2.5배 이상은 더 그 기능이 좋다고 어필해야만 손실을 감수하고 새로운 상품을 갈아탄다는 얘기입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현금 결제하면 10,000원인데 카드 결제하면 11,000원입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결제를 더 많이 유도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현금 결제를 많이 하게 될까요? 네, 어떻게 프로모션하면 100원을 깎아준다는 프레임을 제시를 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1,000원을 깎아준다는 프레임을 제시하는 게 나을까요? 1,000원을 더 준다고 하는 프레임을 갖는 게 더 나을까요? 사람들은 손실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같은 1,000원이라도 손실, 즉 내가 1,000원을 더 줘야 돼? 라는 개념을 준다면, 그런 프레임을 준다면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기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 결제하면 10,000원인데요. 카드 결제하시면 1,000원 더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그 현금 결제를 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카드 결제하면 11,000원인데요. 현금 결제하면요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카드 결제하면 11,000원인데 현금 결제하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원 더 드릴게요 하는 거하고 현금 결제가 기본이에요. 근데 카드라고요? 카드 1,000원 더 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다르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기울기가 다르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status quo bias.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더 오버밸류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사람 똑같은 머거잔 이 머거잔 세트와 초콜릿을 선호하는 비율이 A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54대 46으로 비슷비슷했습니다. 네. 근데 동일한 A와 B와 C는 거의 동일한 그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B 그룹은 즉 A 그룹과 B 그룹, C 그룹은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머거잔 가질래요? 초콜릿 가질래요? 했을 때 A나 B나 C 그룹은 똑같이 머거잔 가질래요? 54%, 초콜릿 가질래요? 46%가 나온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B 그룹은 달리합니다. 머거잔을 다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초콜릿으로 바꿀 사람. 이러면 우리가 54대 46의 개념 비율대로 머거잔을 다 가진 사람 중에서 학생 중에서 최소한 46%, 40%는 초콜릿으로 옮겨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C그룹 전원한테 초콜릿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거잔 가질 사람 한다면 A그룹에서 우리가 이 어떤 데이터대로 한다면 한 54%는 나 머거잔 가질래요 라고 옮겨 타야 될 텐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옮겨 타는 사람이 46%가 아니라 옮겨 타는 사람이 54%가 아니라 10%밖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초콜릿이 좋다고 얘기했던 46%의 비율은 그 중에서 10%만 옮긴다는 얘기고요. 머거잔이 좋아요라고 난 머거잔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의 비율 54% 중에서 10%만 옮겼습니다. 즉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귀찮아. 그거예요. 현재 상태. 내가 갖고 있는 거. 초콜릿 갖고 있어. 왜 또 바꿔야 돼? 머거잔 갖고 있어. 왜 바꿔야 돼? 나 그냥 이대로 좋아.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더 오버밸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다우먼트 이펙트. 소유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내가 소유했다는 개념, 소유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현재 가치를 더 높게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네, 똑같은 머거잔을 팔 사람과 살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한테 너희들은 이거를 얼마에 팔래? 너희들은 이것을 얼마에 살래?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팔 사람 난 7불에 팔래요. 살 사람들은 고작 3.5불에 살래요. 라고 하는 거죠. 즉 이건 내가 가졌으니까 팔 땐 더 이게 7불짜리 정도 돼야 되는 7불짜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잘 응용한 이 사례가 뭐가 되겠습니까? 홈쇼핑에서 일단 가져보시라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일주일 내로 반품하면 다 반환해드립니다. 이거죠. 일단 가져보시라니까요. 소유 효과입니다. 인다우먼트 이펙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귀찮아서라도 안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써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합리화. 써보니까 괜찮은 거야 사실은 하면서 주의사를 보고 설득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자 자동차,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그 다음에 우편으로 DVD를 렌탈하는 거, 그 다음에 이북,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 채소류를, 그로서리를 쇼핑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제대로 평가하려면 gains and losses가 있다. 즉 어떤 좋은 밸류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뭔가를 빼앗기는 듯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losses, 손실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볼까요? 전기차, 깨끗한 환경을 줍니다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본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 차 같은 경우는 주유소가 많기 때문에 편리하게 연료를 주입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잃어버린다는 거죠. 좀 내려가 볼까요?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가볼까요? 예. 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하게 되면요, 집까지 편안하게 배달해 줄 수 있어요. 집에서 클릭만 하세요.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자, 우리 거 사용하세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 편리함도 있지만 직접 매장에 가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색깔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직접 고르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2.5배 이상 된다는 거죠. 따라서 losses 뭔가 그러니까 손실되는 그런 benefit, value는 있지만 그거를 보존하고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익이 benefit이 많아요 라고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밸런스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gains, benefit만 강조합니다. benefit만. 이거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필패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소비자 행동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서 현재 그다음에 그 거부를 하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한번 만들었으니까 잘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갭이 9배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했을 때 크게 요 프레임이 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어로 좀 표현을 좀 바꿔봤어요. 네, 가로축은 제품의 혁신 정도입니다. 조금만 수정한 거와 그 다음에 많이 이 밸류를 엄청난 밸류 주는 게 있겠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내가 행동의 변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거를 익히기 위해 그걸 내가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매뉴얼도 봐야 되고 뭔가 굉장히 불편한 일들을 한 번쯤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 행동 변화 정도가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상품하고 큰 사용 방법이 다르지 않은 거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박 상품부터 볼까요? 내가 크게 새로운 매뉴얼, 새로운 사용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돼. 기존에 했던 거와 크게 다를 바 없어? 그런데 제품은 정말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대박이라는 얘기죠. 밑에 대박 밑에 장기적 상품, 장기전 상품의 내용은 뭐냐면요. 기능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걸 익히려면 내가 좀 되게 불편해야 돼요. 예를 들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기능 엄청 많아요. 예, 카톡도 되고 그 등등등 되죠. 그런데 그걸 익히려면 피처폰 썼던 사람들 그걸 익히려면 아이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일수록 크죠. 이럴 때는 시간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필패를 보십시오. 예, 필패는 기능도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막 자꾸만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팔리기는 쉬운 제품 등등등 이건 뭡니까? 조그만 수정해서 그러니까 뭐 칫솔 같은 경우에 해당이겠죠. 칫솔인데 기능이 좋은 칫솔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예, 이빨만 잘 닦고 프라그만 잘 제거해 주면 되는데 거기서 기능의 차이를 얘기한들 그렇게 큰 차이를 소비자들은 못 느낀다는 거죠. 따라서 제품 혁신 정도는 low가 되겠고 소비자는 그냥 흔들면 되잖아요. 이 안에서 따라서 소비자 행동 변화 정도는 적은 거죠. 그래서 팔리기도 쉬워요. 근데 큰 임팩트는 없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요. 소비자가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있을 때 accept the resistance 했을 때 그게 세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하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죠. 그렇죠? 티보 같은 경우에도 뭐 2005년도에 400만 개 팔렸지만 안 팔린 것은 아니니까요. 네, 좀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strive for 10 times 혁신하려면 기능 개선을 화끈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엑스레이에서 좀 더 좋은 엑스레이 기구를 만든들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엑스레이가 MRI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능의 차이죠. 그렇죠?
오른쪽도 비슷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일단 eliminate the old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존 제품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화폐하고 이 종이 화폐와 그 다음에 이 동전은 유지보수 비용을 봤을 때 동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뭐 20배 이상 갑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동전을 많이 사용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1달러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캐나다는 성공했고요. 지폐를 주화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캐나다는 성공했고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캐나다는 1달러 지폐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미국은 1달러 지폐도 있고 그 다음에 동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처럼 경쟁 제품, 기존 제품을 아예 없앤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사를 없앤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죠. 네. 또는 경쟁 제품, 그러니까 자사 제품을 없애는 것도 사실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eliminate the old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가능성이 커서 약간 비윤리적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고려 우선순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실행 전략은요. minimizing the resistance. 소비자들의 저항이 있긴 있는데 이것을 좀 줄여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기존의 이 기존 상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라고 하는 거죠. 즉 수소 그 전기차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신다고 아니에요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전기차는요 기존의 그 디젤 그러니까 기존의 휘발유하고 전기차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omparable product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unendowed를 찾는 겁니다. 즉 기존 상품에 노출되지 않는 소비자를 찾는 거예요. 이 버튼이라는 이 스노우보드죠. 예, 버튼이나 스노우보드 이 회사가 대박나게 한 이유가 기존에 아주 아성처럼 있었던 그 기존의 경쟁자를 피해서 스노우보드를 타지 않은 한번 타지 않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케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버튼이 자신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반으로 해서 사업의 성공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입니다. Fine Believers는요. 자신의 제품의 성능을, 자신의 제품의 가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소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슬란드의 이 수도, 이 발음도 힘든데요. 이 라이캬비크는 전기 자동차의 메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도시가 작아요. 따라서 한번 충전하면 이 도시 어디선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못 느껴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슬란드 쪽이어서 그 지구 환경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집단, 나의 상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시는 집단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근데 실행 전략 1, 2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더 고민하시면 이게 더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는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 포인트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혁신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오버밸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인식의 갭이 크다는 것을 이제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시사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eager sellers and stony buyers 이 현상을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네, 관련된 책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Think Twice, Think Again, 네, Predictably Irrational. 네, 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